광물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광물의 특성. 광물의 특성. 광물의 특성. 광물의 특성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일단은 특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광물을 여러 종류를 배울 건데, 이 여러 종류의 광물이 누가 누군지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갖다 구별하는 것이 바로 특성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야. 그럼 특성이 뭔데? 특성은 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양과 관계가 없다. 양과 관계가 없이 그 광물만의 고유한 성질, 그 광물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유한 성질이 특성이야. 예를 들면 선생님은 렬쌤이잖아요. 렬쌤. 네, 그죠? 렬쌤이죠. 렬쌤만의 고유한 특성. 뭐가 있을까? 렬쌤만의 고유한 특성. 다이나믹한 표정과 열정적인 강의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특정 짓는 거는 물론 이제 이 고유한 성질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름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표. 제 이름표 렬쌤이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수박씨 선생님들이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다라고 해볼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렬쌤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름 외치면 되잖아. 렬쌤! 이름 외치면 내가 딱 손 들겠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손 들겠죠. 이런 것처럼 광물마다 이름표처럼 딱 그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으로 구별되는 성질이 바로 특성이라는 거야. 광물의 특성. 근데 양과는 관계없다는 게 뭐냐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특성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광물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건 뭐냐면 질량 같은 건 안 돼. 무게, 질량 이런 건 안 돼요. 뭐 부피, 길이 이런 건 안 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3kg짜리 광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모르지. 모르는 거야. 3kg짜리가 많으면 3kg가 될 수 있고 또 3kg를 쪼개면 뭐 1kg가 될 수도 있고 2kg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양에 따라서는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는 거야. 부피도 마찬가지고 길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양과 관계없이 고유한 성질이 뭐냐? 우리가 5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5가지로. 자, 먼저 색이 있습니다. 색. 색이 있는데 아까 조화한 광물을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조화한 광물 6가지를 좀 얘기를 할 텐데 색깔은 조화한 광물로만 구별을 하면 되는데요. 색은 사실은 좀 겹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색만으로 딱 구분하기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색도 광물의 특성이 됩니다. 이때 색은 겉보기 색이에요. 겉보기. 겉보기가 뭐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 그죠? 눈으로 볼 때 색인데 밝은 광물과 어두운 광물로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요. 밝음, 어두움. 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밝은 광물은 뭐가 있고 어두운 광물은 뭐가 있냐? 자, 6개의 조화한 광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까 광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였지? 2개? 까먹었어? 장석, 석영. 장석. 이렇게 보면 돼. 장석, 석영. 장석, 석영. 장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밝은 광물이 바로 장석과 석영이에요. 장석, 석영이고 나머지는 어두운 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개의 조화한 광물 얘기할 텐데 2개는 밝은 거고 나머지는 어두운 거다. 2개를 기억하는 게 쉬워, 4개를 기억하는 게 쉬워. 2개 기억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나머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냐? 흑운모. 까만 운모가 흑운모입니다. 이건 검은색이에요. 그 다음에 휘석. 약간 녹색을 띤 검정색 계열이에요. 휘석. 그 다음에 각섬석. 예, 얘도 약간은 각섬석. 예, 발음이 좀 안 되네. 각섬석도 검은색 계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람석이라고 있습니다. 감람석은 약간은 노란빛을 띠는 검정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뭐 황동색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감람석. 몇 개죠? 6개. 장석, 석영, 흑운모, 휘석, 각섬석, 감람석. 이름 어렵잖아. 장석, 석영만 기억을 하라고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색깔이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뭐냐면 조흔색이야. 조흔색. 조흔색이 뭐예요? 조흔색이 뭐냐면 조흔판이 여기 있어요. 조흔판.
조흠판에다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이야. 광물 가루의 색. 이렇게 긁었을 때. 이 광물을 긁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긁어 나오는 요 색깔을 보는 게 조흔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겉으로 볼 때, 부수지 않고 겉으로 볼 때 색이고, 얘는 긁어가지고 광물 가루가 나오면 그 가루의 색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긁는 이 조흔판이 뭐냐? 도대체 조흔판은 뭐야? 조흔판. 광물의 조흔색을 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일종의 도자기판이다. 유약을 바르지 않고 저열해서 한 번만 구웠다고 해서 초벌구이 자기판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 조흔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을 우리가 보고서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겉보기 색이랑 조흔색은 그럼 다른 건가요? 다르죠. 다르죠. 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색깔이 같지만 조흔색이 다른 광물들 6개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노란색이 나타나는 광물들이 있어요. 무슨 색? 노란색. 자, 대표적인 거를 좀 얘기해 보면 노란색 광물, 금이 있습니다. 금 뭔지 알죠? 네, 금도 아까 광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황동석이 있습니다. 황동석. 네, 황동석. 그 다음에 황철석이 있어요. 황철석. 얘네는 세 개 다 그냥 봤을 때는 금색하고 거의 비슷해. 황동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바보의 금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금은 금덩이는 비싸잖아요. 근데 황동석이 금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속여서 파는 거지. 이거 금이에요. 금이에요 하고선 속여서 파는 거야. 그러면 바보가 속는다 이거죠. 그래서 바보들의 금, 바보의 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동석을. 자,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색깔만 보고 이게 금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해. 다 노란색이야. 다 금 같아. 그런데 이걸 긁어보니까 이제 색깔을 알겠더라 이거야. 긁어보니까 어떤 색깔이 나오냐? 금은 노란색입니다. 그럼 얘는 똑같네요. 그치? 겉으로도 똑같고 속도 똑같은 거야. 그런데 황동석은 좀 달라요. 얘는 약간 녹흑색 계열이 납니다. 녹흑색. 그러니까 녹색이면서 약간 까만 녹색. 이런 계열이 나고요. 황철석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그러면 색깔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좋은 색만 보면 얘가 황동석인지 황철석인지 금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세 개의 광물을 주고 이게 금인지 황동석인지 황철석인지 구별을 해라라고 하면 긁어보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검은색.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검은색이야. 어떤 게 있냐? 흑운모가 있고요. 흑운모. 그 다음에 자철석이 있고 적철석이 있습니다. 자철석, 적철석. 자, 흑운모는 긁게 되면 조흔색이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흰색. 네,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철석, 적철석인데 이 적자가 힌트예요. 이 적철석부터 할게요. 적자는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갈색. 우리 책에는 뭐 적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교과서에는 그냥 붉은색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계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은 까만데 긁어보면 붉은 계열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철석은 그냥 검은색이에요. 얘는 조흔색과 겉보기 색이 같아. 겉으로 볼 때랑 긁었을 때랑 같은 거야. 그러면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겉보기 색과 조흔색이 같은 광물은 뭐가 있을까? 금하고 자철석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철자가 들어가는 건 철 성분이 들어있어요. 철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어요. 자철석, 적철석 이런 걸 다 철광석의 일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철 성분이 들어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 좀 검은 빛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흑운모는 뭐 철 성분이 많아서 그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철석이나 적철석이 그래요. 자, 조흔판에 조흔색을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이 조흔색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 굳기가 되겠습니다. 굳기는 무르고 단단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단단한, 누가 더 단단하냐? 단단한 정도. 무르다는 게 그 반대말이죠. 무르고 단단하다. 무르다는 건 약하다는 거고 단단한 건 강하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예전에는 뭐 모스 굳기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10가지는 막 외우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보충할 때 너만 알려줄게 해서 모스 굳기게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광물의 굵기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광물과 B라는 광물을 이렇게 조흠판에 긁어보듯이 서로 긁었어. 긁게 되면 예를 들면 B만 긁혔어. 긁힘. A는 안 긁혔어. B가 긁혀져 나온 거야. 그럼 누가 굵기가 더 센 거야? A가 더 센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석. 이거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형석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석영하고 긁어봤어요. 석영하고 긁어봤더니 형석이 긁혔어. 형석이 긁혔어.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석영이 더 센 거죠. 단단한 정도가 석영이 더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석영이랑 황옥이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황옥을 긁어봤어. 황옥을 긁어봤더니 황옥은 긁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 황옥이 긁히지 않았대. 그럼 누가 긁힌 거야? 석영이 긁힌 거야. 그럼 누가 더 센 거죠? 황옥이 더 센 겁니다. 그죠? 한 번 더. 이번에 황옥하고 금강석. 금강석은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천연의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해요. 황옥과 금강석이 있는데 긁어봤어. 그랬더니 황옥이 긁혔어. 그럼 누가 더 센 거야? 금강석이 더 센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부등호로 표시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이렇게 서술해서 나와요. 형석과 석영을 긁었더니 형석이 긁혔다. 석영과 황옥을 긁었더니 황옥이 긁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말을 조합해서 굵기가 가장 단단한 것부터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제일 센 건 누구야? 금강석이 제일 센 거야. 금강석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누구요? 금강석 다음에 황옥이야. 황옥을 긁을 수 있는 건 금강석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황옥에 긁혔던 석영. 그 다음에 형석.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보면 이걸 다 조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조훈판 하면서 우리가 뭐 금강석이나 황옥 얘기는 사실은 뭐 제가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거지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금강석이란 말, 황옥이란 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조훈판하고 석영 있잖아요. 석영을 긁으면 조훈판이 긁혀요. 석영이 더 셉니다. 단단한 정도가. 그러면 아까 다시 와서 이 광물 가루의 색이라고 했는데 석영의 조훈색을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석영을 긁어야 되나? 근데 석영이 긁혀 안 긁혀? 안 긁혀. 조훈판이 긁히는 거야. 그러면 석영은 조훈색을 알기가 불가능하겠죠. 이론적으로는 알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안 긁히니까. 긁혀서 색을 봐야 되는데 석영은 안 긁히니까 얘의 조훈색을 알 수가 없어. 이론적으로는. 제가 이론적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박살내버리면 돼. 꼭 좋은 판에 긁어서만 가루의 색을 보는 게 아니라 망치로 깨부시면 돼. 깨가지고 안에 이제 색깔을 보면 돼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조훈색이라는 건 조훈판에 긁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조훈색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한 가지 광물씩만 기억하면 돼요. 이 굵기는 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더 단단한지를 물어볼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염산과 반응하는 광물. 제가 지난번에 암석하면서 염산과 반응하는 암석 두 가지 했었습니다. 뭐였죠? 대리암과 석회암. 기억나나요? 네. 대리암과 석회암을 이루고 있는 광물이 바로 얘야. 그래서 대리암과 석회암도 염산과 반응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걸 광물로 기억하자 이거야. 염산과 반응하는 광물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방해석입니다. 방해석. 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리암과 석회암에는 방해석이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이 방해석에는 뭐가 있냐면 탄산칼슘 성분이 있습니다. 탄산칼슘 성분이 있어서 이것을 염산과 반응시키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탄산칼슘 성분 때문에. 네. 방해석에 있는 탄산칼슘 성분 때문에.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긴 하겠는데 몰라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염산만
이 탄산칼슘을 부식시키는 건 아니라 산성 물질은 다 됩니다, 사실. 산성 물질. 황산도 되고요. 뭐 질산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염산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나 우리 교재에서는 염산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염산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른 산성 물질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성이 있는 거. 자성. 자성이 뭡니까? 자석의 성질. 자석의 성질을 가진 거.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가진 거 어떻게 확인하냐? 클립 있잖아요. 자석에다가 쇠붙이 클립을 갖다가 딱 갖다 대면은 자석이 딱 붙잖아요. 클립이. 그런 것처럼 이 광물에다가 클립을 갖다 대면 클립이 딱 붙어. 그 광물에. 그게 뭐냐?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철석. 네. 이 자철석의 자가 자성의 자야. 네. 그래서 자성의 성질을 가지는 철분도 이제 철도 들어있죠. 이 안에. 자철석,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광물, 자철석이 되겠습니다. 이름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물론 방에서는 뭐 이름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죠? 자, 광물의 특성 다시 한번 좀 보면 다섯 가지 색, 좋은 색, 그 다음에 굳기, 염산과 반응, 자성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광물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밝은 색 계열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색이 나타나지 않는 광물이 무엇이냐? 뭐겠어요? 석영이죠. 밝은 색 계열은 장석 석영이잖아. 우리가 배운 걸로는. 근데 석영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판에 긁히지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색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또 염산과 반응하는 광물. 그냥 그건 답이 그냥 바로 나와버린 거야. 방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